정오 종합뉴스. (12월 17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유족들의 눈물과 아쉬움, 증인들의 모르쇠 일관 답변 속에서 허탈하게 끝났습니다. 미국이 9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의원이 탈당하고 최재성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이 들어간 내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지난 1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유족들의 눈물과 아쉬움, 증인들의 모르쇠 일관 답변 속에서 허탈하게 끝났습니다. 어제 제1차 청문회 마지막 날 청문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과장된 발표와 허술한 지원이 장관직을 수행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장관은 정부 측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당시 언론이 참사를 과장 오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해수부 상황 보고에 의해 전원 구조 오보가 나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마지막 날인 어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동수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 씨가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는 사건 발생 초기에 안내해주는 사람도 설명도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한 정 씨는 청문회 위원들에게 저희 가족들이 아이들을 묻을 수 있도록 꼭 진실규명을 해달라며 아들 동수군의 수습 직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들은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뉴스K 영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했죠. 자식을 주면 가슴에 묻는다고요. 근데 저는 가슴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동수가 처음 발견됐을 때 목포 해양경찰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저희 가족이 저희 아이들을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해야 될지 말지를요. 가족분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을 안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 가족들의 한 우리 애들 왜 그렇게 그 추운 바다에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꼭 진실규명해 주십시오. 이게 정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끝까지 진실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9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현재 0.25%포인트 올리기로 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이탈이 예상되고 실물 쪽에서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금리 인상은 예상됐던 것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리 추가 인상과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신흥국 등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의원이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 탈당한 이후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의 첫 동반 탈당입니다. 비주류에 속하는 세 사람은 그동안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왔습니다. 3명의 의원 모두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의원 측과 합류해 신당 창당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만들어 놓은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망국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막을 수 없고 세월호 진상규명도 불가능하며 국민의 고통은 끝없이 확대될 것입니다. 사정에 이른데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정세 인식은 아니하기만 합니다. 위기 돌파를 위해 전 당원과 지지자들의 총의를 묻자는 혁신 전당대회는 거부되었습니다. 뺄셈이 아니라 덧셈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야권 대통합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충언은 무시되었습니다. 낡은 진보를 극복해야 이길 수 있다는 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더 혁신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야권 대통합을 이루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당내 기득권 세력과 현실 안주 세력의 벽을 극복하기에는 저희들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통렬히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야권이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저희는 개파 패권이 만들어 놓은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은 물론 중간층까지 지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야권의 지지 기반을 확정함과 동시에 모든 야권의 대단결과 대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치의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한국 정치는 여전히 낡은 진영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으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정치권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오늘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의원은 큰 변화에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며 자신부터 가진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최재성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가? 국민들은 또 묻습니다. 너희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가? 국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너희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키긴 쉽지만 바꾸긴 어렵습니다. 우리의 구성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그 혁신의 길은 글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헌신 없는 혁신은 폐행으로 변질되고 파괴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정신인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수권을 향해 발돋움하는 미래정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인재들과 함께 도전하는 정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권 통합을 이뤄낼
책무가 우리에게 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과거의 것을 비워야 합니다.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큰 변화에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와 야당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 역시 박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뒤 관심 법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촉구한 것은 의회 모독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성토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은 마치 국회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 연령 하향과 쟁점 법안 연계 처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선거 연령 하향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져야지 아무 연관 없는 법률안과 연계해 다룰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의 만 18세 하향 조정과 쟁점 법안 연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 방침을 정해놓고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18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1,539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2011년 9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미국 의회는 앞으로 30일 동안 행정부의 무기 판매 계획을 검토하게 되는데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중부지방은 낮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영하 4.7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라디오